온타리오주 정부가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사전 예약 허용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원래 이번 주는 30세 이상이고 18세 이상은 다음 주였는데 이번 주 코로나 백신이 대량 공급되면서 6일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온 주민은 내일 오전 8시부터 주정부 사이트나 각 지역 예약 사이트에서 누구나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17세도 예약 가능하며 이들에겐 파이자 백신이 접종됩니다. 이와 함께 백신 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선 지역병원과 보건당국이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팝업 클리닉이나 이동식 클리닉을 통해 파이자 백신을 접종해줄 예정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450만 회분이 도착합니다. 이 중 220만 회분이 온주에 공급됩니다. 현재 온주에선 주정부 사이트와 지자체 사이트 이외에 각 지역 병원 등에서 예약을 받고 있으며 팝업 클리닉들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 주정부 사이트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접종을 앞당기고 싶은 사람은 백신 헌터스, 캐나다나 지역병원 사이트, 약국 등을 통해 팝업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클리닉은 지역에 따라 워크인이나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정부 사이트에서 예약했더라도 팝업 클리닉에서 맞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백신을 맞은 뒤 이전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팝업 클리닉에서 접종한 사람은 이후 개인 이메일을 통해 두 번째 접종 일자를 통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서 어제까지 720만여 명이 백신을 맞아 전체 인구의 45%, 성인의 절반 이상인 54%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아직까지 2차분 접종률은 2.91%에 그치는 가운데 손클리프 파크 커뮤니티 접종소에서 어제 하루에만 만여 명이 백신을 맞아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이클 게론 병원이 진행한 접종소인데 사전 예약자와 워크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어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장 16시간 동안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도 느리지만 줄고 있는데 중증 환자는 1,400명대에서 1,350명대로 떨어진 이후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60명대 사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170명으로 8일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틀 동안은 2,1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달여 만에 가장 적은 4명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566명, 필지역 556명이 나왔고 6지역은 215명, 더럼과 해밀턴에서도 각각 100여 명씩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 오픈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가 이전 발표를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테이 앳홈 명령이 끝나는 6월 2일 이전이라도 보건의료 책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열 수 있다고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주 발표 당시 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현재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에서도 골프장과 테니스 등 야외 시설을 열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버타주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1,100명대를 유지했고 퀘벡주는 어제 551명 늘어 앞선 2차 유행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매니토바주는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이어가면서 인구 대비로만 보면 전국에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알버타주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역 조치를 늦게 취해 확산을 키웠다는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12시 번 지역 더퍼린 스트릿과 아사바스카 드라이브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벤츠가 드라이브웨이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 앞에서 놀던 4살 남아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10살인 소년의 누나도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벤츠를 몬 16세 남학생을 위험운전치사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피해 가족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이곳에 새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토비코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와 윌로우 리지 로드에 있는 고층 아파트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차와 도로에서 총에 맞은 20대와 30대 초반의 남성 4명이 발견됐으며 이 중 28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짙은색 세단이 아파트 인근의 주차해 있던 차량 2대를 향해 총을 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동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몇 명인지, 서로를 향해 총을 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3월보다는 못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1년 전에 비해 호황을 누렸습니다. 오늘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거래량은 전달보다 12.5% 줄었습니다. 4월 한 달만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이 줄면서 한 달 새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평균 거래 집값은 69만 6천 달러로 전년에 비해 42% 올랐습니다. 부동산협회는 지난해 극심한 불균형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일반적인 시즌 패턴은 깨졌지만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치만으로 주택시장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 전문가는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우려와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민주포럼과 토론토 지역 한인 단체들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기념식을 열고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개회사와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 연설 상영에 이어 추모시와 추모사, 증언 이외에 5.18 관련 영상자료 발표와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선 5.18 기념사업회가 한인 단체들과 함께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노바스코시아주 할리팩스, 노바밸리 지역에선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로 한국은 물론 해외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10년 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술집 안에서 몰래 파티를 하던 2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45분쯤 킹스트리트 웨스트 485번지에 있는 바로 술집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지만 정확히 몇 명에게 발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국 곳곳에서 방역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방역 수치 위반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로 나타났고 이어 50대와 40대 순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BC주의 신규 환자 수는 494명이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BC주가 어제 저녁 7시부터 18세 이상 주민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에선 백신 접종이 늘고 있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다음 주로 예정된 봉쇄 명령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BC주에서도 두 번째 혈전 부작용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에 사용한다며 1차 접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는 6월부터 과속방지 카메라 50대 위치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위치로 윌로우데일에선 RJ랭 초중고등학교 인근 노르윈 스트릿의 듀리어리 애비뉴와 윌로우데일 미들스쿨 인근 다이아그랄 로드의 엘러슬리 애비뉴,
이외 레슬리 스트리트과 로렌스 애비뉴 남쪽 에드워드 가든 인근에도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 이들 50개 지역에 안내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올 들어 3월까지 석 달 동안 8만 1,600여 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다며 과속이 교통 문제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과속하지 말고 안전 운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물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데니 폴틴 중장이 지난주 금요일 해당 임무에서 돌연 제외됐습니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군 내부 조사 때문이라고만 밝혔지만 32년 전 발생한 성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폴틴 중장은 학생이던 지난 1989년 피해 여성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폴틴 중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